자, 21번 보험업법상 자기계약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얼마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가로한다. 답은 1번이죠.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보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에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다. 4번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 창구를 모집 행위를 한 해당 지점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 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 운영하면 됩니다. 자, 23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2.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3.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일반인에 대한 대출 4.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대출 23번에는 4번이죠. 보험업법 제105조에 보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 운용이 나옵니다.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하지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의 소유 2호 설정된 특별 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3호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호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5호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호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7호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24번 보험업법상 특별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경우 특별개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번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번 보험회사는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번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변액보험계약,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25번 보험업법상 A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모회사고 B 주식회사가 자회사일 때 둘 간에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A가 B 보유의 주식을 담보로 B에게 대출하는 행위. 나 A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B에게 정상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답 B가 A의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행위. 라 B가 C회사를 설립할 때 A가 B에게 C회사 주식을 취득할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마 A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B를 설립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A의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정답은 4번입니다. 나는 A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B에게 정상 가격으로 매도한 거니까 가능하고요. 마는 A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B를 설립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A의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자, 보험업법 제116조에 보면 자회사와의 금지 행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 계약을 하는 행위. 2호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호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A가 B 보유의 주식을 담보로 B에게 대출하는 행위 안 되고요. B가 A의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행위도 안 되고요. 다음 B가 C회사를 설립할 때 A가 B에게 C회사 주식을 취득할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자, 26번 보험업법상 재무제표 등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매년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 다음 27번 보험업법 제93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재산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 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4.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 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에 신고해야 됩니다. 재산보험 계약은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93조 제1항에 보면 신고사항이 나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보험설계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 4. 개인의 경우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5번 법인의 경우에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 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8.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 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 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하고 나옵니다. 28번 보험상품 공시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 공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나 보험협회의 상품 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보험협회의 장은 보험회사 상품 담당 임원 또는 선임 계리사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 담당 부서장과 보험협회의 상품 담당 임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의 상품 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자, 29번 보험회사의 정관 및 기초서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4.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할 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9번에 2번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호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되죠. 30번 보험업법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해도 평가의 공시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다. 2. 이해도 평가의 공시 대상은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이다. 3. 이해도 평가의 공시 방법은 평가 대행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4. 이해도 평가의 공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이다. 정답은 4번. 이해도 평가의 공시 주기는 연 2회 이상입니다. 31번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다. 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였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라. 조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답은 1번 전체 다입니다. 보험업법 제130조 동법시행령 72조에 보면 보고사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1.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3.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경우 4.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5.
그 밖에 해당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에는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또 조직 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 법 제13장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조세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외국한 거래법에 따른 해외 투자를 하거나 외국의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또 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였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라고 나옵니다. 다음 32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체결된 보험계약의 해지,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내의 자산 예탁,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자산의 장부 가격 변경.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업법 제131조 제1항에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호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2호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의 자산 예탁, 3호 자산의 장부 가격 변경, 4호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33번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1.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의 요구, 3. 임원의 해임 권고, 직무 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답은 2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가.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의 요구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1번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임원의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또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사항입니다. 34번 보험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해산 사유이다. 2. 해산의 결의, 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4.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답은 1번입니다. 일부 이전하는 것은 해산 사유가 아니고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일 때 해산합니다. 35번 보험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2.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한쪽이 주식회사인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한다. 4.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상호회사 사원의 지위는 존속하는 보험회사가 승계한다. 답은 4번.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잃는다 라고 해야 됩니다. 36번 보험업법상 보험조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금융위원회는 보험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실적, 처리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나. 금융위원회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한 명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 보험조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방해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 요구권을 갖지 않는다. 36번의 답은 2개입니다. 가와 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실적, 처리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고,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한 명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는 보험조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가 맞고요.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37번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계약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보험업법 제167조 지급불능의 보고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 계약, 자동차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 계약을 포함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 계약에만 적용한다입니다. 자, 38번 보험업법상 보험료율 산출 기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유 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 제공 업무. 2.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운행 정보, 자동차의 차대 번호 정보의 관리 업무. 3. 순보험료율 산출에 의한 보험 상품의 비교 공시 업무.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답은 3번. 보험상품의 비교 공시 업무는 보험협회의 업무사항입니다. 보험법 제17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보면 보험료율 산출 기간의 업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보험료율 산출 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호 순보험료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 2호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통계의 작성.
3호 보험에 대한 조사 연구. 4호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부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여기에는 보유 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기준가액 및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 제공 업무, 또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사고 기록 정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고 기록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운행 정보, 자동차의 차대 번호, 부품 및 사양 정보의 관리. 그리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보험 수리에 관한 업무, 다음 법 제120조 2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또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 국내 경험 통계 등의 부족으로 담보 위험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율의 산출. 그리고 자동차 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업무, 또 법 제194조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또 다른 법령에서 보험료율 산출 기간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라고 나옵니다. 자, 39번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업자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리업자는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보험계리업자는 잉여금의 배분, 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보험계리업자는 지급 여력 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4. 보험계리업자가 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보험계리업자가 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니다. 자, 마지막 40번. 손해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요. 나.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